자, 뉴 프레임워크는요, 이름만 근사하지만 국민 노후를 담보로 지금 도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장경태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천박한 배현진의 입 때문에 이 시선이 그쪽으로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 금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일인데요.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뉴 프레임워크를 가동시켰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470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440원대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말처럼 이미 1440원은 훌쩍 넘겼죠. 1500원이 될까 조마조마한데요. 뉴 노멀, 이재명 노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서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재명의 내란 환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게 참 우습죠. 자, 대한민국 언론들이요, 이 1470원을 찍은 이 환율 폭등에 일제히 무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 환율을 찍었다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꼬라지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자, 요즘 원달러 환율 흔들릴 때마다 정부가 꺼내 드는 단어는 안정. 안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문제는 이 안정의 비용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냐라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꺼내든 카드가 바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인데요. 외환시장 안정과 기금 수익성을 조화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안정에 기금의 수익성까지 높이겠다. 요거를 조화시킨다라는 건 어쨌든 국민연금에 돈 갖고 뭔가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협의체, 기재부도 왔고요.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까지 이 로드맵을 만들겠다라면서 움직였습니다. 뉴 프레임워크. 언뜻 듣기에는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말 그대로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헌법도 찢는 마당에 새롭게 지 마음대로 쪼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가 늘 그랬듯 포장지가 멀쩡하면 멀쩡할수록 속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25년 12월 1일에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에 대해서 협의했다라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정부가 연금 동원은 결코 아니다라고 수차례 선을 그는 장면도 따라 붙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여기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죠. 동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왜 굳이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연금 운용의 프레임 안에 넣느냐라는 거죠. 연금의 목적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환율의 목적은 뭡니까? 시장입니다. 둘을 한 문장에 묶는다라는 건 연금은 노후가 아니라 정책의 완충제가 될 위험이 크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의 지금 사회보험이요 이미 버틸 여력이 넉넉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 보도에 따르면요, 국민연금은요, 2048년에 적자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2064년에 기금 소진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자, 정부는요, 이 8대 사회보험 전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처참합니다. 국민연금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수급자 수는 급증해서 23년 뒤 2048년에 적자로 돌아서고요.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의 2030 세대들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25살 청년 같으면 40년 뒤죠. 2065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연금이 고갈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속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4대 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 내년에 이 적자를 기록한 뒤에 2033년에 준비금이 소진되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65년에는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3%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연금으로 환율을 만지면 결국 누가 그 대가를 치를까?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뉴 프레임워크, 외환 스와프 연장. 이 동원이 아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충돌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 감시 체계 속에서 연기감 신호가 어떤 통상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재무부가요, 대한민국을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갈 경고가 터진 사회보험 현실에서요, 이런 실험이 왜 정치 성적표 만들기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민연금으로 환율 때려잡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미국 재무부 눈에 걸려가지고 대한민국 무역에 페널티 제대로 때려 맞습니다. 미국과 무역 셧다운이 닫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로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 폭망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돈도 지 주머니 돈처럼 마구마구 굴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맘먹고 우파 유튜브를 탄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제한 그리고 알고리즘 차단으로요, 노출수가 급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가요, 이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클릭 한번, 그리고 댓글 한 줄은요, 어려운 시기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 함께 활성화시키는 매직이 된다라는 거죠. 클릭과 댓글 한 줄,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부는요, 뉴 프레임워크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는 것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존경한다 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리고 7월부터요, 관세 협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결국은 거짓말만 하다가 더 때려 맞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현철 부총리가요,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 시기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금을 동원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은 보도, 이것도 거짓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거짓말이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자 보십시오. 외환시장 안정을 전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자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외환 스와프 연장 협의까지 공식화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국민연금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갖다 쓰겠다라고 공식화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 불안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라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국민들이 느끼는 말에 무슨 동원이 아닌데 왜 정책 설계 축에 외환시장을 올려놓는가? 연금 운영은 원래 시장과 수익성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왜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여기다 갖다 붙이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필요하니까 연금의 환해지나 집행 시기 같은 룰을 바꿔가지고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말이죠. 실제로 전략적 환해지 룰 변경 같은 뭐 이런 기사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원래 환해지는 환율 변동성 위험 감소하지 않는 대신에 확정된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건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건 뭐냐? 환율이 고공을 찍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해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알고서도 해지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정부가 이 의심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환율은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가격이기 때문이죠. 자, 특히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보고서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보고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보고서와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 통상 압박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이 보고서에 한국이 관찰 대상국 모니터링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자, 2024년과 2025년 보고서 분석에서도 언급돼 왔는데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서요,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그리고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 심층 분석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이 보고서입니다. 현재 평가 기준이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을 하고 흑자를 내는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 이상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를 봅니다. 자, 그리고 12개월 중에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 2% 이상인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모두 해당하면요, 심층 분석 대상이 되고요, 두 가지만 해당돼도 관찰 대상국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국은요 2016년 4월 이후에 7년 만에 2023년 11월에 환율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요, 한국의 국민연금에 관련돼 가지고도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지난해 외화 선물환 매입 한도를 월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3배 확대했다. 한국은행과의 스와프도 작년 12월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했다 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환율 보고서는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첫 보고서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정책의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모든 무역에서 이 환율 문제도 다루면서 이 무역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다라고 하면요, 그 국가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공고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 대한민국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미 대놓고 이 국민연금 가지고 이 환율 방어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한국 상황을 주시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요,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대미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라면 무역 제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요, 조작국 낙인까지 안 가면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 이것에 대해 신호를 주는 것 자체가 국익을 깎아 먹는다라는 겁니다. 통상 협상력 떨어지죠. 대외 신뢰도도 떨어지죠.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막힐 경우가 큽니다. 기업 투자 심리도 얼어붙겠죠. 연금 이코르 외환이다 라는 단어 조합은요, 딱 그 의심을 키우는 조합이다 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이런 보험이요, 지금 실험에도 괜찮은 여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2048년에 적자로 전환하고요, 2064년에 소진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쟁이 컸는데요, 2033년에 이 준비금 소진에 대해서 전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바닥이 보이는 상황에서 연금을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끌어다 쓰겠다라는 건 이거는 국민을 기망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환율 그래프가 잠깐 안정된다라고 해서 정책이 먹혔다, 아, 경제대통령 이재명이다 라고 홍보는 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이 비용이요, 수익률 훼손 그리고 운영 원칙 훼손으로 나타나면요, 그 대가는 몇 년 뒤에 조용히 그리고 압도적인 규모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2030 세대에서는 이 국민연금이다라는 말을 기억에서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환율은요, 하루 단위로 보이지만 연금은 30년, 40년 단위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임 문제까지 겹쳤는데요. 그래서 국민들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이거 보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인건비 6천억 원을 과다 편성해가지고 지급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네들끼리 돈잔치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때 꽂아놓은 사람들이요, 이 좌파들의 주특기다라는 겁니다. 돈 해먹고 빠지는 거. 앞으로 10만 원 주고 뒤로는 1,000만 원 해먹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노무현 정권 때 바다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문재인 정권 때 조국과 관련된 펀드 사건 있죠.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다 좆대입니다. 다 좆대를 상회하는 이 투자 사기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알면서도 좌파를 찍는다라는 건 정말 머리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지속 가능성을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내라고 설득해야 될 시기인데,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자들이 시스템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돈을 가져갔다. 이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판단할 겁니다. 아, 국민 세금 갖고 장난치는 게 정부였구나 말이죠. 자, 결국 이 이재명 정부에서 들고 나온 뉴 프레임워크는요, 기술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태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연금은요, 정부의 성적표를 움직이기 위해서 동원되는 돈 아닙니다. 환율은요, 정권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조절되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거고, 그 시장의 결과에 대한 성적표가 환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정권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국민연금은요, 국민들의 노후자금입니다. 노후자금을요, 지금 실험대에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정말 동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려면요, 정치로 증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연금 운용의 정책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외환 안정과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을 우선할지, 그리고 그 과정의 의사 결정과 책임을 어디에 두는지, 이것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못 내놓을 겁니다. 이재명이기 때문이죠. 자, 뉴 프레임워크는요, 이름만 근사하지만 국민 노후를 담보로 지금 도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 한두 번 눌러보겠다라고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순간 정책이 아니라 노후 강탈이다라는 거죠. 자식 새끼들도요, 집문서만큼은 손대면 손절합니다. 정권 홍보에 국민의 미래를 저당 잡힐 수는 없는 일이죠. 182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200일도 사치입니다. 300일 결코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재명 탄핵만이 답입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